네, 안녕하십니까. ASN의 김동윤 이사입니다. 먼저 이 발표 기회 주신 키스티 관계자분들하고 불경지부께 감사드립니다. 저 이번 발표 주제는 데이터 기반 정밀화학 기업으로의 도전이라는 거창한 얘기를 해내는데요. 일단 먼저 회사 소개부터 하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폰트가 좀 이상이시네. 저희 회사는 저희 울산지부 회장이신 김명훈 사장님이 이제 대표로 계시고요. 저희는 이제 수처리제 하면은 보통 아시다시피 냉각수 케미칼이나 아니면은 보일러 처리제 아니면은 물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첨가 약품을 뜻하고 제가 91년에 설립돼서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2017년에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을 완료해서 제 본 공장을 지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에폭시 레진이나 아크릴 레진 등을 이제 사업화해서 지금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유관기관 지원 덕분에 제 매출액은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저희 주 거래처는 노루나 이런 페인트 그룹 혹은 그런 석유화 공정에 들어가는 이런 수처리제가 필요한 기업들의 지금 거래를 많이 트고 있습니다. 수출은 여러 가지 국가는 아니지만은 중동 국가하고 대만하고 중국 쪽으로 지금 일부 수출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이 시간 관계상 조금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디지털화가 필요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사실 여기 계신 여러 기업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회사가 과연 디지털화가 필요할까 아니면은 지금 당장 도입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0년부터 21년까지 여러 이제 많은 유명인사들이 다음과 같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다들 많이 보셨을 키워드이기 때문에 생략해서 가장 먼저 이제 볼 것은 스마트 디지털화, 두 번째는 비대면 데이터화, 세 번째는 친환경화입니다. 사실 중소화학 기업으로서는 비대면 데이터화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사람이 제조를 들어가서 판단을 하고 어떤 품질 검사라든지 제조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중소기업에서는 2번 키워드는 이제 생략하고 1번과 3번 키워드는 저희는 집중했는데요. 아무래도 3번 키워드는 친환경화 같은 경우 저희는 이제 화학 소재이다 보니까 친환경 소재를 만드는 것이 사실 이 키워드에 적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은 어떻게 디지털화할 것이냐? 기계를 새로운 기기를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은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 여러 고민이 들 텐데요. 하지만 역시 중소기업 인식은 잘 모릅니다. 한번 들어봤다 아니면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수준입니다. 앞에 가서 괜찮은 이런 데이터도 이렇게 알겠지만은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개발자고 생산도 마찬가지로 하겠지만은 들어봤고 어떻게 말씀하신 스카다 방식이든 RS485 통신을 어떻게 하든 들어는 봤다지 어떻게 활용해야겠다 아니면은 아직 계획이 없다 정도까지가 대부분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입니다. IT 기술이 아주 이제 만능 도구라 생각되고 아니면은 이게 완전 무인화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거창한 목표만 가지고 있지 사실 세부 계획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저희 화학 소재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이 당연 전 세계 이제 1등 기술 수준이고요. 2020년 기준에 통계상으로는 한국이 이제 약 80% 기준입니다. 물론 반도체 소자나 이런 거는 한국이 매우 1, 2등 하는 이제 기술 영역인데 그 외에 여러 고분자 수지나 아니면은 화학 소재, 원재료 같은 시장은 여전히 한국이 지금 뒤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중소기업이 디지털화를 통해서 어떻게 기업이 성장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했을 때 죄송합니다. 먼저 디지털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개선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생산성 개선을 통해서 부가수익을 얻어야만 중소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중소화학 기업이 4차 산업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순서를 나열했을 때 먼저 데이터를 개들해야겠다. 먼저 데이터를 수집해야겠다. 어떻게 해서 자동화 수집으로. 그 다음에는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공정제를 넘어서 이제 저희 모든 제조기업의 목표인 이제 AI 융합을 통해서 무인화를 이제 실천해가는 방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존의 스마트 팩토리 방식은 그냥 모니터링 하기서 운영제만 하겠다라는 방식인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더 파고들면은 이제 사람이 직접 이제 수기로 기록하지 않고 모든 걸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는 통계 이벤트 분석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세 번째는 이걸 통합 분석해서 진행할 설비 제어까지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은 보시면은 이제 무인화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고용난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느 유관기관도 어느 기업도 지금 인원은 굉장히 안 뽑히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울산도 마찬가지로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이나 자동차 모든 분야에서는 사람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92년생 이하로는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서는 더더욱 이제 인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더 많은 일을 관리시킬 것인가라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되고요. 거기 따라서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디지털화를 통해서 이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이제 핵심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활동했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저희는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다품종이라면 저희가 약 100여 가지 제품이 있고요. 원재료는 한 4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데이터화하기에는 너무 중노동이기도 하고요. 이거를 굳이 디지털화를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그럴 거면은 이제 흔히 저희 마트에서 얘기하는 바코드라도 하자. 그러면은 사람이 1.0의 공수를 투입해야 될 것을 0.7까지 줄여보자. 그래서 사람이 이제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것이 저희가 1차 이제 물류 데이터 다중 수집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놨고요. 두 번째는 제조 부분입니다. 제조 쪽에서는 모든 기록을 수기로 관리하는 것을 이제 전산 기록으로 바꾸자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런 생산 현장에서 특히 뭐 제조 현장 마찬가지겠지만은 인원이 굉장히 배치가 이제 자주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지 인수인계 사항도 그렇고 관리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모든 데이터를 이거 예시만, 실제 이런 데이터는 아니고요.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기 기록을 데이터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항상 저희가 이제 화학 공장이다 보니까 이런 모든 시스템이 방폭 구조로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석유화학 공장처럼 이제 한 번에 볼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췄고요. 세 번째는 개발 단계부터 이런 양산 설비까지의 모든 단계를 디지털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저희부터 마찬가지로 소재 개발을 하고 이제 공급사에 납품을 하게 될 때 이런 품질에 대한 데이터 기록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뭐 점도가 조금 바뀌었다, 색상이 뭔가 바뀌었다, 이런 흔히 말해서 트집을 잡힐 수 있는데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는 사실 이런 전산 데이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개발 단계에서 이제 일일이 사람이 기록하는 것을 전산화시켜서 이제 서로 이제 개발자끼리 공유해서 쉽게 더 빨리 나아가는 것이 시간 상기상 아주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디지털화는 이제 필수라고 해서 저희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하는 방식은 뭐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좀 생략하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얻은 것은 생산성 증가와 불량률 감소입니다. 생산성은 퍼센트로 말씀드리면 약 40% 이상 생산성이 늘어났고요. 불량률은 저희가 한 10번에서 15번 하면 한 2%, 3% 불량률이 납니다. 실제. 근데 사실 지금까지 불량이 한 번도 안 났습니다. 이 도입을 하고 나서. 그리고 키스티 이제 소리기술연구에서 제가 판넬이 아마 오른쪽 하단에 있을 겁니다. 아마 저희 원장님께서 저희 회사 방문을 해주셔서 이제 불경지부하고 일정 조율 덕분에 소리기술연구에 이제 연결이 잘 됐고요. 이를 통해서 설비 예지 보전 시스템까지 좀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 설비 자체가 배치 타입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배치 타입의 특징이 한 공정 안에서 여러 단계로 나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전혀 모르게 됩니다. 블레이드의 문제인지 투입의 문제인지 이런 기록화가 안 돼 있으면 불량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배치 타입의 형태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런 인적 오류가 사실 사고로 이어집니다. 특히 화학 사고는 폭발 사고이기 때문에 인재 사고로 바로 이어지거든요.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결함이 있는지, 뭐 특히 저희는 이제
그 프로펠러, 그러니까 임펠러가 돌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회분식 반응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진동이나 뭐 걸림 현상 이것 때문에 불량률도 높고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리기술 연구를 통해서 많이 이제 도움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하면서 이런 공정의 외에도 이제 소재 개발을 이제 더 많이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키스티에 많이 자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키스티가 아무래도 정보와 관련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유관기관들 저희 화학연구원이나 산업공단, 생산기술연구원 혹은 이런 유니스트 등의 여러 전문가 집단을 통해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기술 개발을 많이 했고요. 그 외에는 하나 더 하면은 네. 그다음에 키스의 정보를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주관기관으로서만 협약이 약 14건, 금액은 제외하고 14건 이상의 이제 여러 R&D 성과를 이제 얻었고요. 이외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소음진동 연구소를 통해서 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진동 데이터를 이제 설비가 아닌 유틸리티 쪽에서도 저희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종 목표하는 이제 그 중소화학 기업으로서 이제 최종 목표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저희는 이제 자동 제어 시스템까지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결국 이 사회는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네. 4인 가구에서 2인 가구로, 2인 가구에서 1인 가구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소화학 기업으로서 살아날 방법은 자동화를 통해서 이제 인건비를 줄이고 하지만 생산성을 유지하고 높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는 앞에 해왔던 안전부터 이런 데이터 로그, 그다음에 여차저차 이제 저희가 모든 R&D를 할 수 없지만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은 거를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고, 지능 제어 시스템을 하면은 딱 이 그림으로 될 것 같습니다. 뭐 신호 알림을 주고요, 데이터를 통해서 자동화 공정까지 가고 사람은 마지막에 체킹과 포장 생산만 하는 그런 시스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공장에서는 지금 2번 분석까지 이제 도달했고요. 한 2, 3년 동안 이제 부분적 공정 제어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2공장을 지금 완공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런 테스트 베드를 통해서 이제 완벽한 10인 기업으로서도 완벽한 이제 자동화 생산이 가능한 이런 중소화학 기업으로서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주소가 없었지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